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언론 탄압과 한국의 언론 탄압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권력은 어떻게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가입니다. 8월 10일 새벽 홍콩의 반정부 성향을 가진 매체인 신문이죠. 우리 발음으로는 빈과일보입니다. 중국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밀라이, 영어 이름입니다. 한자로 읽으면 여지영입니다. 여지영. 72살이죠. 굉장히 나이 많으시네요. 이분이 빈과일보 사주인 지밀라이가 풀려났다. 홍콩 경찰로부터.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지지자들은 빈과일보는 계속 싸우겠다라는 헤드라인이 붙은 8월 11일자 빈과일보 일면을 흔들면서 그를 맞았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만든 건 다 아시죠? 그 홍콩 보안법을 전담하기 위해서 홍콩 경찰에 국가안보처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국가안보처가 8월 10일 자택에 있던 지밀아이를 외세와 결탁했다는 혐의로 체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안처는 빈과일보 사옥으로 200명이 넘는 인력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건물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최고 경영자인 청킹홍, 그 다음에 CFO 재무책임자인 라오타쿤 등도 체포했습니다. 상당히 살벌했겠네요. 그 다음 날인 8월 11일에는 지밀아이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홍콩에 있는 한 요트클럽에 와서 그 요트 근처에서 조사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지밀아이는요, 우산혁명이 홍콩에서 일어났었죠. 2014년에 일어났는데 그 직전, 우산혁명 직전인 그해 5월달 요트에서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폴 월포비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한 걸로 보여요. 지밀아이가 풀려난 거는 보석금으로 30만 홍콩달러, 보증금으로 20만 홍콩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40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처는 같은 날 체포했던 우산혁명의 주역인 아그네스 차우, 우리 발음은 주정입니다. 한자로 하면. 그 사람도 풀어줬습니다.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그 아그네스 차우도 2만 달러, 홍콩 달러를 내고 보증금에 내고 18만 홍콩 달러를 이제 또 보석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서 말하기를 정치적 박해이자 탄압이다. 내가 왜 체포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동안 4번 체포됐는데 가장 놀라운 것이 깜짝 놀랄 것이 이번 체포였다. 그만큼 홍콩 보안법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석방을 하면서 홍콩 경찰은 해외에 있는 지밀라이 최측근인 마크 시먼, 미국의 체류하고 있는 홍콩 민주위원회의 주몽민, 중국 발음은 주무민입니다. 그 사람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빈과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해가면 애플 데일리입니다. 애플, 사과 신문이죠. 중국어 발음은 핑궈. 제가 중국말 전혀 못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일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네요. 빈과가 핑궈입니다. 지밀라이가 이끄는 넥스트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1995년부터 발행했으니까 한 25년 된 신문이네요. 지밀라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 의류죠. 의류. 지오다노라고 아십니까? 그 창업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디지털은 대만에도 합작으로 진출해갖고 2003년 5월부터 대만판 빈과일보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서 신문을 내고 있죠. 이 신문은 홍콩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어서 본토 중국에서는 당연히 반입도 안 되고 또 이 신문사의 사이트는 접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빈과일보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 그랬더니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어떠한 죄악도 없을 텐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목 정하는 회의를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사과라는 뜻을 가진 한자와 빈과를 신문 제목으로 택했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첫 페이지에 사실 신문사 일면에 있는 광고가 제일 비싼 건데 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신문이죠. 빈과일보는 2003년 7월 1일 홍콩에서 50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했습니다. 홍콩 역사상 3번째로 큰 집회였는데 그걸 홍콩에서는 홍콩 줄라이 1 마치,
7월 1일 행진이라 그러는데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지를 했었고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었죠. 그것도 적극 지지했던 신문입니다. 이게 빈괄보입니다. 그 라이가 체포되고 사옥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 하루가 지났죠. 8월 11일 날 빈괄보는 일면에 그 집에서 체포되는 지미 라이의 사진을 싣고 빈괄보는 계속 싸우겠다라는 제목을 단 신문을 냈었습니다. 보통 이 신문이 10만 부를 찍는데 그날은 50만 부를 인쇄했는데 전량매진 완판이 됐답니다. 홍콩 젊은이들은 SNS에 빈괄보 구매하는 인증샷을 날리고요. 일부 우리나라도 많죠. 편의점 주인들은 빈괄보를 다량으로 구입해서 무료로 손님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답니다. 이게 홍콩의 정석이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이 사주가 체포되자 넥스트 디지털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8월 10일 홍콩 증시에서 전날 대비 344% 세배 3.5배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져서 183%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전날 대비 이미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또 331%까지 더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주가가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중국은 홍콩에서 있었던 각종 민주화 시위가 외세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탄압에 나선 건데요. 그래서 언론인이 외세를 만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언론인이 외국인, 미국의 부장관이죠.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는 게 왜 문제죠? 당연히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인들인데. 그 외국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사상 통제고 언론 통제죠. 중국은. 네, 홍콩 자유를 위협하는 거죠. 이게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탄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채널A 이동재 기자를 한국 검찰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건가 하면 Value Invest Korea, 약칭 VIK입니다. VIK가 이제 돈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모아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를 했는데 바이오 업체인 신라젠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신라젠의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이 바이오 업체니까는 보건복지부랑 많이 관련이 되죠. 그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지냈죠. 유시민 씨가 이 사업 설명회에 오셔갖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됐냐라는 걸 이동재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요를 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입니다. 근데 VIK의 대표였던 이철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라우드 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가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해서 지금은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소가 됐는데 사기 사건이 되겠죠. 7천억 원대의 사기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 확정을 받았습니다. 12년형을 이미 받았고요. 살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2천억대의 사기 사건으로 또 기소가 돼서 1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뭐 2심 중에 있죠. 당연히 먼저 12년 받은 것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신라젠 회사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게 바로 VIK인데요. 근데 이 신라젠은 주가가 급등을 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주식에 거의 관심이 없는데 저도 이 회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신라젠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유시민 전 장관이 참석해서 강연을 했다. 그렇다면 그걸 들은 순간에 기자들은 왜 무슨 대가를 받았어? 이걸 추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은 신라젠이 주가 조직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당연히 취재할 수 있죠. 유시민과 신라젠, VIK는 어떤 관계야? 그걸 묻기 위해서 이동재 기자는 수감되어 있는 이철 대표에게 4번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강연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강하게 편지를 썼던 모양이죠. 그리고 나서 이철 씨를 대리해서 나온 지모 씨와 만나 대화를 했는데 그 지 씨가 이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MBC에 제공했고 MBC는 검찰과 이동재 기자와 가까운 검찰과 이동재 기자가 유착했다. 그러면 검사와 기자 유착이면 뭐 검기 유착해야 되는데 아주 크게 검언 유착으로 보도를 해서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이 보도가 있은 직후, MBC 보도가 있은 직후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인 한상혁 씨가 공동대표로 민언련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언론단체
언론 뭐랄까 감시단체라 그래야 될까요? 저도 여기 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련이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러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성윤 씨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들어가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가 공모했다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 보도하지 않은 것을 갖고 구속이 된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이제 구속이 된 건데, 취재 과정에서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근데 강요도 실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 미수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요 미수죄가 뭔가 찾아봤더니 형법에 있는데, 인질범 있죠. 사람을 인질로 한 사람이 그 자기가 인질 잡았을 때 강요를 하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형법의 강요죄 조항이에요.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뭐 했다는 건 그건 강요가 된다고 그 법에는, 제가 읽은 법에는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적용했습니다. 그 지미라이가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고 빈과일보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홍콩에 온 것을 보도했죠. 근데 그것이 외세와 연결됐다고 보는 것이 홍콩인데, 중국인데, 이연령 비연령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미라이를 중국은 체포했다가 40시간 만에 풀어줬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동재 기자는 취재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안 했습니다. 강요를 했다는 것도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강요인지 아닌지 뭐 보기 나름이잖아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바로 이때 수사를 직접 하명받아 했던 수사검사들은 거의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또 그때 영장 전담 판사는 이걸 받아줘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더하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게, KBS가 이 기자를 구속시킨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거기만 갖고 있는 자료가. 근데 그게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을 만들기 위해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이죠, 언론, KBS가 결탁한 거 아니냐, 진짜 검언유착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검찰권을, 수사권을 저 사람들이 쥐고 있으니까,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지모씨 제보를 토대로 검언유착으로 단정해 보도했던 MBC와 이동재 기자를 등을 고발했던 민원련, 그리고 바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을 보면 검찰과 시민단체, 언론, 검시연 유착도 의심되는데, 이걸 뭐 통칭 검언,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느 틈엔가 시민단체가 언론이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되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방통위원장 한상혁 씨와 민변 출신 공경의 변호사가 진실게임을 벌였던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언론 탄압이죠. 한동훈 검사장은 굉장히 기소하려고 했다가 부장검사하고 한 검사장하고 서로 육탄전을 벌이는 사태까지,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나서도 결국은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는데, 이래놓고 검언유착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이 정부의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성은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이동재 한동훈 기소를 독려한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치가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광주지검장을 하다가 이번 추 장관의 검사장 인사에서 좌천됐죠. 그래서 사퇴를 밝힌 문찬석 광주고검장이 이성윤 서울주검장은 검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창석 지검장은 이성윤, 그 다음에 윤석열 두 분의 한기수 후배입니다. 사실로 따지면. 이분이 이제 8월 7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상당히 한직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친정권 인사들, 추미애 검사들로 평가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비유하기를 전국시대 중국입니다.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 전투에서 대패했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혔나,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의 무능한 장수 등용이라는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장평 전투가 뭔가 하면요, 중국 사람들은 장평 지전이나
지전이라고 하는 장평의 전쟁이라는 얘기죠. 장평은 지명입니다. 저기 서안, 시안 가까운 쪽입니다. 서기전 262년부터 260년까지 한 만 2년 사이에 벌어진 건데 그 당시 중국이 전국 시대입니다. 7개의 나라가 경쟁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강국이 넘버 1, 2가 진나라하고 조나라죠. 두 나라가 드디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무려 조나라 병사를 40만 명을 생포해요. 너무 많아서 이걸 먹여줄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되니까 이들한테 땅을 파도록 시킵니다. 진나라가. 땅을 판 다음에 흙을 퍼버서 40만 명을 생매장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패배를 하고 나니까 조나라에서는 완전히 전투 의지를 잃어갖고 조나라가 몰락하고 나머지 5나라도 진나라에 위축이 돼서 서서히 힘을 잃다가 나중에 진나라의 누굽니까? 진시황이 나와갖고 천하를 통일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지검장은 뭐라는가 하면요.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상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위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이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고 한 거에는 실체가 없는 강요미수는 이건 뭐 존재도 없는 거고 강요미수죄가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 강요인지도 모르겠고 실체가 없는 귀신을 보고 기소를 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로 했으면 이건 가히 사법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응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지칭하며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검사인가? 나는 검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성윤 씨는 검사 아니다. 내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가 아니라고 썩듯이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수사 권력에서 이성윤은 유임되고 윤석열 총장만 남겨놓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지검장은 호남 사람입니다. 전남 영광 출신이죠. 그리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렸던 수사검사 출신이죠. 이런 그가 지난 2월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성윤 씨가 있기는 서울중앙지검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바로 공개석상에서 문지검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씨가 돼서 이번에 물을 먹었겠죠. 그리고 이분이 말하기를 과거 자기가 수사했던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당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암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 의원 사건을 맡아 수사한 적이 있는데 수사해보니까 증거가 없고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혐의 처분했다. 박근혜 정부 때니까 문희상 씨 이 천암에 대해서는 또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더라고 해서 자기는 안 했다. 근데 수사 주체 검사에 따라서는 압력을 느껴 기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나는 안 했다. 무혐의인 걸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근성 있는 검사죠. 있는 그대로 오직 법리에 충실해야 되는 게 법률가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수사한 사람들. 수사 주체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호남 출신인데 뭐 호남 우대한다는데 호남 우대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상당히 웃기는 거죠. 또 호남 출신인 순천 출신인 김웅 검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내고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난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죠. 이분은 검찰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애완용 검사. 이렇게 검찰을 비난하죠. 이런 검찰 때문에 언론 탄압이 대한민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걸 만들면 검찰은 무력화되겠죠. 그럼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친위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공수처를 만들면 바로 무력화되는 게 검찰인데 그러한 검찰을 공수처 만들면 될 텐데 지금 검찰을 공수처로 만들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추미애 장관으로 보여요. 문재인 정부는 이동재 기자 구속하고 한동훈 검사장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이 권원유착, 권시원유착 추미애 장관이 밀어주는 검찰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가 바로 이렇게 권시원 유착하고 있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검찰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면 홍콩법부 제정 이후 홍콩 경찰이 만든 국가보안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상당히 이상한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설 원스타 출신입니다. 이비혁 준장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군인은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의전자라는 건 군인 아니고 계급장 노트가 군인 아니다.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기자는 무조건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그걸로 판단해야 되죠. 검사는 악을 척결해야 된다. 특히 거악을. 의사는 생명을 구해야 되지 돈이나 권력을 최고로 여기면 안 된다. 근데 이성윤 검사장은 거악을 적극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악 척결을 방해한 사람이다. 그리고 비판하기를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배부하는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에는 여러 통신사, 신문사 필요 없다. 통신사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기자들은 공부를 해라. 출입처는 기자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대변인의 언론사 출신을 안 치는 게 바로 대표적인 방법이다. 공부하는 기자만이 정부 시책이 제대로 바뀌는지 비판하고 정부의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동재 기자는요. 주는 대로 쓰는 기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취재하려고 교도소에 있는 이철 씨한테 편지도 보내고 막 애를 쓴 기자입니다. 거악을 찾아 하나라도 취재해 보려고 유시민 씨하고 도대체 신라젠이 어떤 관계고 VIK랑 어떤 관계인지 캐보려고 뛰어다닌 기자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근성이 있죠. 스타일이 좀 특이한 거 그게 이렇게 문제인가요? 그걸 강요로 보는 게 이 대한민국 권력 추미애 씨가 이끌고자 하는 그런 검찰인 것 같습니다.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진짜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부 아닌가요?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힘을 쓰지 못할 검찰을 공수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아주 웃깁니다. 한국의 공수처가 홍콩의 국가보안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력은 공수처를 조자룡 헝칼 쓰듯이 휘두르고 싶겠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도 빙과일보 같은 언론이 있습니다. 잡혀들어도 또 대들고 하는 언론이 나옵니다. 홍콩의 언론 탄압과 한국의 언론 탄압 어떤 승부가 나는지 한번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